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소리 씩씩하십니다. 자, 오늘은 이정훈 부원장님 모시고 저희가 수시에서 실기중심 전형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자, 실기중심 전형 어떻게 보면 미술하는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다 미술 잘하는데 공부까지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옛날에는 공부와 그림은 무조건 골고루 봤는데 지금은 공부로도 뽑지만 또 그림만 가지고도 뽑는 대학들이 꽤 좋은 대학들이 많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 많이 좋아졌다. 그래서 오늘은 수시 실기중심자 전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수시에서 실기중심자 전형은 크게 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네. 단위 전형, 단계 전형, 수강실적 전형. 예. 어떻게 보면 처음 들어보시면 분들은 이게 뭔 얘기야 예. 할 텐데 이제 오늘 그런 얘기를 하나하나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단일 전형 네. 얼핏 봐서도 그냥 실기, 내신, 면접 여러 가지 전형들을 한 번에 그냥 다 본다는 전형인 것 같아요. 예. 네. 일단 단일 전형 같은 경우는 학교별로 이제 불리는 이름이 조금 틀리기도 한데요. 네. 일괄 전형 혹은 뭐 일반 전형 이렇게도 좀 불리고 말 그대로 이제 학생들의 점수를 학생부와 실기를 통합해서 네. 학생들 평가하는 기준을 좀 갖고 있고요. 그 다수의 학교가 사실은 지금 수시에서 좀 하고 있는 네. 전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실기 70% 이상을 좀 보고 그 일부 학교는 80%, 그리고 90%, 그리고 100% 이제 실기만 보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실기 70% 학교 중에는 뭐 경희대, 성신여대, 동덕여대처럼 뭐 저희 학생들이 좀 많이 선호하는 그런 학교들이 좀 많고, 그리고 80% 학교들 중에서도 좀 중하위권 대학까지 포함해서 꽤 많은 학교들이 좀 포진이 좀 돼 있고요. 이제 100% 학교가 이제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꽤 이제 좋은 학교라고 좀 볼 수 있는 인서울대학교 중에는 뭐 서울여대, 그리고 뭐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처럼 이제 네임밸류가 있는 학교들도 시행 중이고, 저희 이제 2학년 학생들이 이제 시험을 보고 2020학년도에는 지금 최저 학력 기준이 거의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건국대 같은 경우가 지금 뭐 적은 뭐 최저 학력이지만 그 6등급이라는 최저 학력을 좀 띄고 있었던 학교인데 올해를 마지막으로 최저 학력이 좀 사라지게 됩니다. 거의 이전부터 그 실기중심자 전형에서 최저학력은 거의 대부분 없었죠. 네, 계속적으로 좀 축소되거나 없어지고 있었던 추세인데 딱 2020년에는 이제 다 없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특별한 예외 상황까지도 어떻게 보면 주요 대학교 다 정리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다. 그러면 실기중심 전형에서 실기가 이제 주된 포커스로 아까 말씀하신 이제 100%부터 시작해서 80%, 70%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럼 나머지 전형 요소들은 아무래도 내신이 되겠네요. 네, 아무래도 수시가 그 수능 이전에 있는 전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준 자체가 일단 학생부 교과 성적을 보통 보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예 뭐 안 보는 학교도 있지만 좀 다수의 학교가 한 30% 정도가 좀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도 조금 걱정하시는 부모님들도 꽤 있으시거든요. 그걸 좀 이제 말씀드리면은 사실상 이제 30%가 실질 반영비를 좀 보게 되면 굉장히 좀 적게 이제 줄어드는 상황이고, 실례로 이제 동덕여대 같은 경우가 디자인 학부가 이제 내신이 20% 정도 들어갑니다. 그 내신 같은 경우도 전 과목이 아니라 국어와 영어 이제 두 과목만 들어가게 되고, 그 기본 점수가 좀 주어지는 것 같아요. 이제 9등급 같은 경우는 이제 100점 만점으로 학생들을 환산했을 때 한 40점 정도를 좀 이제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는 거고, 한 4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은 100점 만점에 91점을 주게 돼요. 그래서 기본 뭐 동덕여대 합격권을 이제 굳이 뭐 말씀드리자면은 저희가 이제 배출한 학생들만 해도 내신 한 6등급인 학생들도 합격을 했다라고 쉽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실기중심 전형이고 그 중에서도 실기 배점이 굉장히 높은 전형이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내신이 좋은 친구들은 학생부 중심 전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수능 성적 이후에 더 경쟁력이 있는 친구들은 정시 포커스에 맞출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에는 실기중심자 전형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내신 성적은 좋은 친구들이 그렇게 많이 비슷한 친구들이 모이는 것 같아요. 상황이 비슷한 친구이고, 그리고 혹여나 성적이 좋더라도 배점이 워낙에 좀 적다 보니까, 워낙에 실기 배점이 높다 보니까 그걸 살릴 수가 별로 없는 상황이니 결국에는 실기중심 전형은 그냥 실기중심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실기만 보는 대학들 중에 좀 네임밸류가 좀 높은 학교들은
아무래도 경쟁이 굉장히 어마어마해질 수 있잖아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 대학에서 이제 어느 정도 선을 좀 지켜주는, 그러니까 단계 전형을 진행을 할 텐데, 네. 그 단계 전형은 어떤 대학들과 어떤 형태로 진행했죠? 방금 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네. 이제 인기가 있는 학교들일수록 이제 지원자 수가 좀 많아지는 네. 상황이 되고 사실상 그 학생들을 다 이제 뭐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좀 없을 뿐더러 네. 조금 이제 불필요한 이제 시간들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제 다단계 전형 혹은 단계 전형 이런 이제 전형이 좀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학생부를 먼저 보게 됩니다. 네. 학생부를 학생들을 먼저 선발을 하고 네. 적게는 뭐 5배수부터 많게는 40배수. 여기서 네. 이제 배수라는 것은 그 모집 정원의 이제 몇 배냐를 이제 따지는 거고요. 먼저 뽑는 거 추려놓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5배수 이내에 들면은 뭐 경쟁률이 이제 5대1이 되는 네. 거죠. 네. 뭐 이 그 예외적인 사항이 서울대죠? 네. 네. 서울대가 실기를 먼저 보게 되니까. 예, 가장 뭐 예외적인 이제 특별한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기를 먼저 보고 마지막에 뭐 면접이라든가 최종 학력을 보는 서울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단계 전형은 뭐 마지막에 실기가 조금 더 네. 이제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1차에서 내신을 중심으로 보고 네. 어느 정도 추려진 인원을 가지고 네. 그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실기를 볼 텐데 예. 그 2차에서 실기를 보는 비중은 어느 정도 되죠? 이제 실기 비중이 100%인 학교들이 좀 꽤 많고요. 네. 그리고 실기 비중이 뭐 50%인 뭐 서울시립대라든가 혹은 실기 비중이 뭐 70%인 뭐 숙명여대 일부 학과가 있긴 한데 네. 그 나머지 비중이 사실 뭐 1단계 이제 들어갔었던 학생부 성적이 아니라 네. 그 면접 점수가 좀 들어가는 경우가 좀 있어요. 네. 결국엔 뭐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 실기가 네. 조금은 좀 합격의 당락을 좌우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제 그 실기 전형을 이제 단일 단계로 이렇게 두 가지로 먼저 얘기했을 때는 네. 일단은 실기 중심 전형으로 뽑는 학교들 중에 네. 좀 인지도가 좀 높고 네. 좀 선호도가 높은 학교들이 네. 단계로 네. 단계 전형으로 이제 뽑고 네. 단위 전형으로 뽑는 학교들이 그 이하 학교인 경우가 많은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는 네. 게 좋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학교 아까 잠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서울대 2대, 네. 중앙대, 네. 서울과기대, 네. 또 한양대 해당하죠. 예, 그리고 네, 올해는 이제 네. 서울시립대와 네네. 그 단국대 축전 캠퍼스가 네. 이제 늘어났어요. 그래서 네. 그게 다음 해인 뭐 2020학년도까지 네. 이어질 예정이고요. 네. 뭐 큰 변화는 또 없을 것으로. 네. 엄밀히 따지면 사실 단위 전형으로 해서 실기 100%딱 뽑는 게 가장 깔끔한 거죠. 그게 가장 학생들한테 좋죠. 예. 근데 이게 몇 년 전이죠? 한 5년, 4년 전인가요? 네. 한양대 200대 1 그거 때문에 예. 매스컴 너무 많이 타가지고. 예. 한양대 학교가 이제 좀 네. 이제 실기 100% 전형으로 네. 단일 전형을 뽑다 보니까 네. 200대 1의 경쟁률을 좀 너무 3일 만에 그랬죠.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사실은 조금은 좀 처음에는 뭐 학생들한테 좀 희망적인 뭐 학교일 수도 있었는데 마지막에는 좀 이렇게 너무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네. 좀 의견도 많고 결과적으로 그 학교도 이제 단계 전형으로 바뀌고 20배수로 학생들을 좀 먼저 선발하는 이런 학교. 결국에는 200대 1을 네. 1단계에서 뭐 정원의 5배수, 3배수는 아니에요. 네. 이게 왜냐면 결국에는 실기 중심자 전형이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폭을 좀 넓게 해서 20배수로 줄인 거. 예. 200대 1을 20대 1로 만들고 그리고 실기를 본다. 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실기 과목이 여러 가지 과목이잖아요. 예. 과목별로는 어떤 학교들이 좀 구분을 할 수 있는지. 뭐 세분화하면은 뭐 한 4-5개 과목을 이제 네. 보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큰 이제 룰을 따지자면 기초 소양이랑 기초 디자인을 좀 크게 좀 나뉠 것 같아요. 네. 기초 소양반에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은 이화여대, 서울과기대, 서울시립대, 그리고 숙명여대, 한양대 서울 그리고 인천대 인천카톨릭대까지도 이렇게 단계 전형을 좀 지원을 하는 서울대도 포함해서.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기초 디자인 실기 같은 경우는 건국대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네. 단계 전형이고요. 그리고 단국대가 올해 이제 생겼고 중앙대, 숙명여대, 한양대 서울, 인하대, 인천대가 이제 동일하게 또 들어갑니다. 네. 좀 특이점이 좀 있는 학교들이 좀 있을까요? 그 중에 조금 특이점이 있는 학교로는 보통 이제 학생부 교과 성적만 이제 반영을 하거든요. 네. 네, 한양대 같은 경우는 이제 정성 평가를 하게 돼요. 학생부를 전체적인 이제 내용을 조금 더 검토를 해서 학생이 갖고 있는 뭐 출결, 공사 그 외에 이제 특이점까지 골고루 이제 보게 되고요.
그 안에서 가끔 이제 경우의 수가 좀 특이한 케이스도 좀 나옵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뭐 3등급 이내의 학생들이 이제 합격을 하는 학교인데 그 학생부의 내용이 조금 튼튼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조금 그걸 벗어나는 경우도 덜어 있어요. 근데 많지는 않고 진짜 한 몇 년에 한 번 정도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서울시립대라든가 이제 숙명여대 같은 경우는 이제 3단계죠. 어떻게 보면 네. 면접을 좀 보기도 해요. 네. 그래서 면접 같은 경우도 저희 학원도 이제 연중에 이제 몇 차례 이제 수업을 하는데 갑자기 해서 되는 또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죠. 그런 부분도 만약에 그걸 지원 가능한 학생이라면은 그 연중 계획상에 계속적으로 좀 수업을 해줘야 되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좀 특이점 있는 학교를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면접을 보는 학교들도 있다는 거고, 네. 그 실기뿐만 아니라 면접 준비도 꾸준히 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단임 전형과 이제 단기 전형을 얘기해봤으니까 예. 이제 남은 이제 수학 실적 전형, 수학자 전형, 예. 실기 우수자 전형, 특기자 전형이라고 부르는 이런 내용들을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특기자 전형이라고도 예전에 이제 불렸던 이 전형이고 그러니까 최근에 뭐 수상자 전형이라고 보통 이제 많이 불리는데 기본적으로 전국 규모 대회에서 3위 이내 상을 받은 학생들이 그 기준에 이제 들어서는 거고요. 국민대라든가 이제 몇 개 학교들은 4위 이내, 이제 경상 혹은 국민대는 이제 자기 자학교 이제 수상자 같은 경우 특성까지도 이제 그 자격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기준보다 이제 내년 기준을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020학년도 기준에는 국민대 같은 경우는 16명, 그리고 한양대리카는 12명 정도를 모집합니다. 네. 뭐 상을 받게 되면 이 수상 실적은 딱 당해만 쓸 수 있나? 아니요. 그 당해뿐만 아니라 3년 이내에 보통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예비반 때 이제 나갔던 대회 수상한 학생들도 그걸 자기가 이제 입시를 치르는 고3이 돼서도 활용을 가능하고요. 또 그 전년도에 이제 수상을 했었던 재수생들 같은 경우도 그걸 활용해서 합격을 하는 사례들도 많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수상자 전형으로 뽑는 학교들이 이제 한정적이니까 내가 혹여나 어느 일부 대학에서 상을 받았다고 그걸 무조건 사용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기 성적과 다른 거 자각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걸로 혹여나 쓸지 말지에 대한 고민, 또 때에 따라서 전략도 이제 통할 수도 있겠네요. 좀 과감하게 올해 한번 이제 원하는 대학을 한번 시험 쳐보고 안 되면 내년에 한번 써보자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자, 수상 실적 전형으로 뽑는 학교들은 그렇게 그 정원이나 이렇게 많이 뽑나요? 그 수도권 이내 이제 주요 학교 대학들에서는 한 0.9% 정도를 뽑는 것 같아요. 이제 좀 적은 생각보다 좀 적은 인원을 뽑고 실제로 그 수상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조금 희박한 확률을 좀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기대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네요. 실기대회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참여 인원이 10,000명이 넘는 학교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보편적으로 한 2-3천 명은 기본적으로 참여를 하죠. 네, 그리고 좀 인기가 있는 이제 뭐 국민대라든가 이제 건국대 같은 경우는 매해 뭐 10,000명 이상 참여를 하고요. 올해도 꽤 많은 인원이 지금 각 학교별로 이제 지원을 해서 또 실기대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교수 평가를 좀 받을 수 있는 이제 이제 대회다 보니까 좀 자신의 위치를 좀 중간에 좀 확인할 수 있는 점검하는 차원에서도 좀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는 학생들이 객관적인 시선에서 실기 평가를 받는 유일한 교수님들께 직접 받는 유일한 기회니까 객관적인 시선에서 점검을 위해서라도 실기대 참여는 불가피한 것 같아요. 또 현장 상황에 대한 그 적응도도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더불어 본선 수상까지 진행되고 그 수상 실적으로 대학까지 갈 수 있다고 하면 뭐 말할 것도 없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하지만 워낙에 뽑는 인원이 적으니까 뭐 내가 입시 전략으로 그 안에 집어넣고 목표를 갖고 하기에는 그러기엔 무리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국민대 같은 경우 면접도 본다면서요? 면접 같은 경우에 이제 국민대 같은 경우는 이제 매해 이제 수시 이제 수상자 전형에 있었었는데 지금은 그게 좀 괜찮은지 뭐 정시에서도 면접을 또 시행을 하고 있고요. 국민대 특기자 전형 그러니까 국민대 수상자 전형에서는 이제 실제 요강상에 나와 있는 좀 뭐 내용을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본 소양을 보기 위해서 일반적인 사회 현상이나 그리고 이슈화되는 내용들에 대한 얘기를 묻는 문제들이 좀 주로 나오고요. 그 수험생의 답변을 통해서 수험생의 기본 자질 그리고 품성 등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지참한 이제 포트폴리오 작품집을 갖고 그 학생의 뭐 전공 지식이라든가 작품 의도를 묻는 그런 이제 면접이 좀 이루어지게 돼서 포트폴리오도 조금은 준비를 좀 철저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수강 실적 전형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봤는데 결과적으로 오늘 얘기하는 실기 중심 전형.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절박한 전형이에요. 네. 정시라는 기회는 결과적으로는 수능과 함께 포함이 되니까 예. 수능 경쟁력이 좋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실기 중심자 전형에서 어떻게든 내 성적권, 학습 역량을 뛰어넘는 학교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기회, 예. 실기로. 네. 그렇기 때문에 또 만만치 않은 그 경쟁률. 그렇죠. 네. 어느 정도 되나요? 경쟁률 같은 경우에 뭐 쉽게 얘기하면은 이게 누구나 지원 가능한 상황이면 누구나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례로 올해 이제 대표적인 이제 인서울 이제 실기 전형 100% 학교 서울여대 같은 경우도 이제 시각디자인과 같은 경우는 뭐 80대 1이 넘어갔어요. 네. 학생들이 약간은 좀 맥이 빠지는 이제 경쟁률이 좀 나왔는데 대표적인 주요 학교들은 경쟁률이 조금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명지대 같은 경우도 올해 실기 90%로 네. 수시를 이제 신설을 했거든요. 네. 또 꽤 이제 관심을 이제 받는 학교였는데 역시나 또 명지대 같은 경우도 영상 디자인과 같은 경우도 경쟁률 80대 1을 좀 넘어서게 되는. 그리고 명지대 같은 경우는 또 그날 이제 겹치는 주요 학교가 또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네. 같은 학교지만 다른 학과에 비해서 좀 더 경쟁률이 좀 높아졌었던 네. 이제 상황이고 학생들이 그 경쟁률이 높다고 해서 또 너무 또 맥이 빠져서는 안 되는 게 이게 매해 그런 경쟁률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매해 또 합격자가 또 있어요. 네. 저희 뭐 작년에도 뭐 실기 우수자 전형 동덕여대 그리고 대표적으로 뭐 경희대 이런 학생들이 전년도에도 합격자가 있었고 또 그렇죠. 그걸 또 이제 봐왔던 이제 후배들이니 다시 한번 또 도전을 하는데 이제 모쪼록 또 남은 시간 동안 또 실기에 많이 집중해서 오히려 좀 더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고등학교 2학년 이하 학생들이니까요. 네. 지금 남은 기간에 가급적이면 내신 관리도 좀 하고, 그다음에 수능 또 내신이 어느 정도 워낙에 타 클래스 성적을 요구하니까 결과적으로 수능 중심으로 또 공부를 하게 되면 공부를 꾸준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또 그렇게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안 나오면 뭐 미대라는 또 히든카드라는 게 또 실기 중심적인 경쟁력이 높지만 이걸 뚫고 가는 거 이건 굉장히 좀 좋은 없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기회가 그것도 6번의 기회가 있으니까 저희 입장에서 예전에 그런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부러운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또 이 학생들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학생들은 엄밀히 따지면 이제 내신 수능, 실기력 다 꼼꼼하게 해야 되지만 오늘은 이제 실기 중심 포커스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공부 안 하고 그냥 실기만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확실히 실기 중심 전형은 경쟁률이라는 만만치 않은 물론 그것도 이제 소중한 기회지만 없는 것보다 나은 거지만 내신 관리 또 수능 관리 자기에 맞게 잘 해서 학업 성적에 관련된 경쟁력도 실기 못지않게 가져나가는 게 가장 안정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자, 여하튼 오늘 수시에서 실기 중심자 전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종훈 선생님 올해 또 입시 치르거나 또 이 전형에 대해서 준비하는 학생들, 저학년 학생들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한마디 해주실 게 있을까요? 뭐 대표 원장님께서 뭐 말씀해 주셨지만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균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좀 치우치지 않게 그러니까 실기에 너무 치우치거나 혹은 뭐 성적에 너무 치우치거나 그런 것보다는 적당히 양발을 항상 담그고 있는 게 좋거든요. 그리고 뭐 단일 전형 같은 경우도 뭐 내신 비중이 아주 약간 뭐 들어가는 부분 그리고 뭐 정시의 가능성도 항상 열어둬서 그 수시 6번의 기회뿐만 아니라 그 나머지 3번도 또 기회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좀 가져갈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좀 많이 가져가려면은 특히나 지금 2020학년도를 준비하는 예비반 학생이라면은 남은 기간 동안 좀 병행 그리고 균형을 좀 잘 잡으셔서 조금 더 성공적인 입시를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그 수시 실기 중심자 전형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되게 많은데? 뭘 봤는데? 야, 뭐 이렇게 많았어? 제가